오늘은 그 태극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보통 뭐 유엔이나 이렇게 그 만국기가 이렇게 걸렸을 때 이렇게 보면 영국, 미국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그 태극기가 제가 보기엔 제일 조화롭고 제일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태극기 이렇게 태극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옛날에 뭐 제가 알기는 1894년도인가 뭐 박영호고 누가 이렇게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 이제 국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때 그 배 안에서 뭐 즉석으로 만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역에서 왔거든요. 성리학 바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역회로 해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태극기를 때 그래요. 이게 뭐 태극기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자랑상 태극기 앞에 모으면 쭉 해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태극기는 이렇게 돼 있죠. 뭐 북한의 인공기는 별 하나 딱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이게 동그란 원에다가 빨간색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일장기 해가지고 저기 하고 뭐 그런 식의 나오고 미국은 뭐 정조기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별 그려놓고 뭐 이런 식의 이념을 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 태극기만큼은 상당히 그 사주의 이제 성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경물 취지해가지고선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그 주역에서 나오는 태극기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그 만물을 다 담는 그런 식의 국기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 태극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게 동그란 원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천지를 다 얘기하죠. 천지를 얘기해요. 천지를 얘기하는데 천지라 해보니까 삼남한상 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음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수컷 그 다음에 암컷.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요 원리는 음양의 원리예요. 음은 쉽게 말해 여자고 양은 남자고. 그러니까 암컷 수컷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리 해가지고 음양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3개 그리고 4개 그리고 5개고 6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주역해서 여기 설명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양양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6개 있는 거는 저기 가지고 땅지를 얘기합니다. 땅지 요거는 권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3, 4 해겠대. 요거는 뭘 얘기하면 불화를 얘기합니다. 3. 여기서 양음양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얘기합니다. 화. 그 다음에 요거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3, 4, 5, 6 요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빨간 것이 우루가 되고 요것이 우리나라 국기의 기본이거든요. 요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이라 그러잖아. 이게는 요거는 이렇게 놓고 요건 3, 4, 5, 6인데 요거는 3, 4, 5, 6이 뭐냐? 3은 뭐냐? 하늘을 뜻하고 6가지 이거는 땅지를 얘기하고 요거는 이렇게 3, 4개, 4개 하나, 둘, 셋, 4개 해가지고 4개 요거는 화성 해가지고 불이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점으로 찍었는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물이다 하는 거를 알면 돼. 그러니까 천과 지와 불과 물이다. 요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렇게 요거 정석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빨간 거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요거는 하늘이고 땅이고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불이다. 이제 그렇게 알면 되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딱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그 태극기 안에 그 우주 삼라만상에 이게 돌아가는 그 천체를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목한 거, 이렇게 함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주역을 공부하거나 이 성리학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그 사물의 그 이치를 다 깨닫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상당히 그 심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기보다는 우리나라 국기가 상당히 심오하고 잘 만들었다.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태극기를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적어도 알아야 되고 외국 사람들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태극기라면은 어린애들은 그냥 3, 4, 5, 6 이것도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이 꽤 많은데 태극기 하면은 요것이 음양을 뜻하고 요거는 하늘과 땅이고 요거는 불이고 물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삼남한성에 구성된 요소를 태극기에 다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기가 상당히 심오하게 이제 오면 그 천지 창조의 그 이치를 다 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태극기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요걸 통해 가지고서 주역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이해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주역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뭐 양양양 양엄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육효법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이런 거 저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되게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주역은 육효라 그래. 육효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동전이나 이렇게 솔잎이나 팥을 던져가지고서 그 다음에 석법을 해가지고 뽑아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세 번을 쳐요. 이게 말하면 이렇게 가장 저기한 거는 동전을 던져.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한다. 100원짜리가 양이라고 보고 뒤에 있는 그 저기 사람 나오고 한 것은 그것은 음이라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세 번 던져요. 세 번 던져 가지고선 그 양양을 이렇게 가지고 한 것이 한 효로 봅니다. 그걸 두 번 해요. 그래서 육효라 그럽니다. 육효. 그 3회를 해가지고선 그 저기 그 8회 중에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양양양, 양음양, 그다음에 음음양,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케이스가 나. 그것이 8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동전 같은 경우는 가장 그냥 그 이것저것 이렇게 그 점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이게 100원짜리 100원이 양이고 그 뒤에 이제 그 세종대왕인가 그 그림이 있는 것이 이렇게 그 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전 던져가지고 100원짜리가 나면 양이고 빛나는 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번 쳐가지고선 8쾌 중에 쾌를 하나 뽑고 그걸 두 번 해요. 그리고 두 번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8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8쾌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선 실제로 뭐라 그러냐 이 8쾌 하면은 이렇게 두 번 하면은 먼저 치는 것이 먼저 세 번 쳐가지고 나온 것이 하쾌를 봅니다. 하쾌.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 친 것이 상쾌로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걸로 봐가지고선 뭘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는데 처음 친 것이 쉽게 양양 이렇게 나왔더니 그 하쾌가 3이 돼요. 먼저 나온 건 하쾌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 쳐가지고 적으면 7이 나왔다. 이제 양 나왔다. 7이 되면 7-3이 돼요. 7-3. 7-3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역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별로 다르냐 이제 그거를 자기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주역이라는 건 공부하고 나면은 그렇게 양음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길게 설명한 걸 이렇게 보면은 진이 빠지고 되게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역 그러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범접하기 어려운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자기가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석해내는 8쾌에 양일 때는 어떻고 그러면 이렇게 8쾌 가지고 8가지 케이스를 해가지고선 그 두 번 이게 8가지 왔으니까 6효로 해가지고선 두 번 해가지고 하면 요 경우의 수가 8가지니까 두 개를 상하로 보기 때문에 8, 8이 64쾌가 돼요. 64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그 해석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 저기를 자기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있어요. 그 이렇게 주역회는 어떻게 보면 점술 같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전 같은 점수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딱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필연입니다. 필연의 고리를 하나 이렇게 잡아내 가지고선 읽어내는 것이 이 주역 점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되지, 근데 절대 안 해요. 이 세상 물질 세계 돌아갈 때 내가 어떻게 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제 그 행세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운명 갈려지고 이제 이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렇게 하고는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필연이거든요. 그 필연의 고리를 잡아내는 것이 육효점밖에 없죠. 근데 육효점을 칠 때 이 그 주역점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팥을 던진다, 솔잎 뽑는다, 서법을 해가지고 뽑아낸다, 뭐 이렇게 가지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이렇게 내가 이제 많이 공복을 하는데 이렇게 동요를 친다 그래요. 3번 해가지고 낮에 동요 쳐가지고선 그게 그 중간에 그 2번째, 3번째 변동시켜서 나오는 점괘를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적용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본 거는 뭐냐면은 이 지옥점을 친다는 거는 내가 이거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돼. 진정이 내가 요 쾌에 대해서 내가 이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동전 하나 가지고 쳐도 그것이 그 자기가 진정한 마음을 치면 그 쾌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동전 3개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던져가지고서 양양양 이렇게 해가지고 뽑고 나중에 동료도 뽑고 해가지고 쳐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라는 게 딱 했을 때 결국에는 64쾌에서 내 쾌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상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정된 마음으로 그 점괘를 치느냐, 이제 그런 걸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역에 대해서 조금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고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다시 공부해가지고선 이제 시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선 그 인천 자유공원 밑에 이렇게 그 옛날엔 거기 점집이 많았어요. 거기 가서 이게 주역점 점집에 들어가지고 나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들어가지고선 했더니 이게 백발이 성상을 할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때 뭐냐면 주역점을 치더라고요. 지옥점을 칠 때 그때 나는 지옥점이니까 사주 이걸 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옥점을 핀다 해가지고 그때는 서법이라 그래. 이라는 그 대나무 통 안에 그 64개 그 저기가 있죠. 그 서법이라 해가지고 그 저기가 하나 다 들려 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하나 뽑고 또 나중에 해서 또 딱 뽑고 하는데 그게 쉽게 말해주면 6회 중에 하나를 뽑아낸 거예요. 64개 중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중국에 나갔을 때 그 여자친구 같이 자기 고향집에 딱 가더니 대뜸한다 이게 자기하고 어디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딱 하고 오는데 거기는 정통 주역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평통보 같은 그런 옛날 동전 3개 치고서 쭉 해가지고서 유명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믿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중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는 명리 공부연수하면서 때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렇게 점치는 것 같고 미신 같아가지고 저는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뭐냐면 그 가기 전에 껌을 질겅질겅 씹었거든요. 껌을 질겅 씹어가지고 여자친구 같이 저기 딱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껌을 씹으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부정탔달이죠. 껌 씹고 부정탔달. 그래가지고서 다시 그 한 서너 사람인데 다시 뒤에 가지고 껌 뱉고서 기다려서 울주물 가가지고서 그냥 하기 싫은데 그 여자가 자꾸 가서 그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마지못해 가고 이렇게 아주 점을 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역점을 이렇게 보고 그랬죠. 근데 중국말을 막 했는데 그 여자는 알아들었는데 나는 무슨 말인데 뭐 이딴 걸 해? 뭐 이거는 점이고 빛이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저도 이제 간혹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이 주역점을 치거든요. 주역점을 딱 치는데 그 쉽게 말하자면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 근데 그거를 내 많이 느꼈죠.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동전 3개 가지고 치나 솔잎 뽑거나 팥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그 뭐 쌀 던지고 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하는 그런 수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갈급한 마음에 정성 들여서 동전 하나 가지고 쳐도 그 쾌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비자가 풀려가지고 중국 비자가 풀려가지고선 중국에 내가 옛날에 살던데 그쪽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거기서 내가 이제 사주명리도 하고 주역도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딱 오더니 자기가 상당히 지금은 갈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주상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냥 주역점 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정갈한 마음 먹고 정돈된 마음 먹고 염원을 담아가지고 동전을 3번 던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서 쳤는데 수화기제가 나오더라고요. 수화기제라는 거는 이게 수화기제 수화기제가 미제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그에 대해 설명했더니 서로 이렇게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 주역점을 치면은 나와요. 그거는 명리에서 사주 명리에서 알아낼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적인 사항은 때문에 주역점을 치면은 알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주역 볼 때는 이렇게 64개 해가지고 양양양, 양음양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양양양은 건이라 그래서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강건하다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 양양음은 태락이고 택이라 그래요. 모택자. 근데 이거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에다 앞에 있는 마음심이면은 이게 시열할 때 이렇게 열이 돼가지고서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양양음은. 그다음 양음양은 리라 해가지고 불을 얘기합니다. 불을 얘기하는 화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부착하다 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양음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동해가지고 뇌동 해가지고선 이렇게 벼락치는 벼락 이렇게 번개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5번째 음음양 하면은 그다음 이제 8번째 음음음은 이게 이제 땅이라 그래요. 땅이라 그런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한 이렇게 포용한다는 뜻이고 유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순하다, 그러니까 선하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음음양하면은 간이가 산이라 그래. 산에 막힌다 그래. 그러니까 정지된다는 뜻이어야 돼. 간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음양음은 물이라 그래서 감이라 해서 험난하다. 물이 오면 험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음음양은 풍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람 불어다 들어간다 하는 그런 식의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주역해서 딱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은 요걸로 해서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양양양은 강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세로 온다 이렇게 있고 땅이 오면 유순하다 뭐 다 포용한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간해가 산이 오면 이렇게 막힌다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동전을 이렇게 하나 가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솔잎이다, 그 다음에 파치다, 그 다음에 섭법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염원을 하면 안 돼요. 염원하고 되게 정갈하고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지옥점을 칠 때는 무슨 목욕 제기하고 오라 그래요. 목욕 제기하고 손 깨끗이 닦고 새 옷 입고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한테 정갈하게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으로 해놓고 저는 이렇게 생년월일시를 딱 쓰고 무엇이 공부합니다 이렇게 백지에 다 깨끗이 써요. 그 쓰고 난 다음에 정갈한 마음을 딱 가지고 동전을 딱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을 딱 쳐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학회가 딱 되죠. 그리고 나서 또 3번을 딱 쳐요. 그래가지고서 64쾌에서 하나 쾌가 나오고 해가지고선 저기였죠. 그 쾌가 나오면은 그렇게 단지 내가 어떠한 갈급하고 그때 꼭 해결하거나 알고 싶은 사항은 그 즉시 뭐냐면 그 결과된 게 딱 나오더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사주도 하고 뭐 이렇게 미신정 같은 점도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고 죽기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하고 그냥 이 세상 부귀 뭐 그다음에 돈 뭐 자식 마누라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전하며 살고,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대끼면서 뭐 돈 벌어야 되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부대끼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결과를 알려 그러면은 사주 명리 이것들도 알 수가 있지만은 당장에 내가 어떠한 것이 그 결과를 알려면은 지옥정으로 해서도 알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거듭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게 진정한 마음으로 정갈하게 아주 그 뭐 진실되게 치면은 그 쾌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기 6회에 대한 그 저기라고 8회에 대한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상하로 나와가지고 8, 8에 64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에는 이렇게 풀이할 때 11, 12 해가지고 나중에 81, 88 해가지고 64쾌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가장 얘기한다면 그 옛날에 그 김만택인가 저기 해가지고선 그 화천대유로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저기에 3일3일이니까는 화천 여기 오면 화천 해가지고 3일이 내가 화천대유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불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쾅 뚫린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확 타고선 여러 공기가 다니까는 대유 모든 것이 다 갖춰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화천대유가 나오면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쾌가 나온 것처럼 요 좋은 것만 따가지고서 뭐 대장덕의 김만태 그런 놈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화천대유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회사들 헐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역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 주역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번져가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성리학이 나와요. 성리학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보면은 이왕 이택에 그때 세종대왕 저기였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성리학의 대가들이에요. 성리학이 우리나라는 그게 유교로 발전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태극기들 쉽게 유교 바탕에 주역 이론에 결국에는 이것이 발전하면 성리학으로 갑니다. 성리학이 종교화되면 유교가 돼요. 물론 이제 그 기초는 공자한테서 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성리학 기초가 그 주역의 기초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주역에서도 뭘로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 사주오행 그 이론이 여기서도 파생돼서 나옵니다. 파생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천간은 갑을 병재 무경신 임계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지만은 10가지만 지지는 12가지입니다. 자축인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저기예요. 이렇게 주역은 쉽게 말하면 뭐 문왕팔도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도가 쭉 나옵니다. 거기 나오면은 문왕팔도 뭐 선친 뭐 구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론이 주역에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쉽게 하면은 저는 이게 주역 8개 오행도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방위로 얘기하면은 북쪽은 방위라 그래요. 남쪽은 북남 동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요거 4방위가 있고 하나씩 더 갈라지면 8방위 되죠. 주역 8개 이렇게 나온 것도 이 이론에 이렇게 접목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 북쪽은 수성이라 추운 지방에는 수성을 얘기하고 동쪽은 나무를 얘기하고 서쪽은 금이라 그리고 남쪽은 이렇게 불이라 그래요. 이 중앙이 이게 지지라 해가지고선 적이라 그러죠. 중앙은 지지를 얘기합니다. 중앙은 이렇게 무토 같은 게 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쪽으로 저기 하고 하는데 요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12 지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냐면은 북방인 자, 추, 인, 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가지고서 이 12지지가 이 주역 8궤도에서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형성돼서 와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할 때 그게 근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주 지지에 이렇게 수레가 있고 이 미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천문이라 그럽니다. 수레는 천문이라 그러고 이 미신은 지축이라 그래요. 이거는 사지 풀 때 천문지축이라고 해가지고 그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수레가 뭐냐면 천문이라 가지고선 이렇게 되게 심지가 깊어요.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적이고 그 다음에 통찰력이 많다 그래요. 이게 미신 있는 지제 미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세상에 있는 그 인간사의 철학적인 측면을 많이 끼우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역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이게 수레는 천문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허구래요. 근데 진사는 풍이다. 그러니까 이는 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이 그 좌축 인묘 진사음미 해가지고 요 주요 8궤도에 나오는 거 가지고 그 12지지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서 이렇게 속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맞아요. 이거 상당히 그 오행론 사지 오행론하고 이 주요 8궤의 근간하고는 이론이 거의 맞더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사주 공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역을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역에 처음 들어가면은 뭐 쾌를 해석하는 거, 그 8쾌를 해석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64쾌 해석 쪽으로 많이 주역집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런 식의 근간해가지고 옛날 문왕 삼천도 뭐 지금 후왕 저기 해가지고 그 도를 이렇게 방위도로 해가지고 나온 거를 딱 보고 보니까는 이 사지의 오행하고 이 방위도하고는 딱딱 이렇게 맞아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역으로 가가지고 저는 주역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도 이제 젊게 치는 방법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먼저 이 그 주역 8개 오행도를 통해 가지고선 제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6회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8회를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지역도 쉽게 하니까 논리적이고 되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2 자축 인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기예요. 보통 그 자수는 여기서 뭐라면 그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축 인묘 때 인은 여기서 큰 적이 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간목을 얘기하고 이게 나중에 임하면은 자축 임명 해수는 임수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 12개는 그 무토고 이렇게 술해 충미하고는 토종은 무기로 해석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그 충미는 기토고 그 다음에 그 술토하고 축술 진술 이거는 무토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지 12개도 그러니까 천간 10개도 여기 해성되는 그 오행도에 나오는 그 지지어에 어디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주역회를 이렇게 어떻게 뽑아내고 하냐면은 그 을사년 그러면은 을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묘면은 이게 묘거든요. 을은 이렇게 을이죠. 그다음에 사는 여기서 말하는 풍이에요. 풍. 그러니까는 을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나무목 해가지고 동해에서 진을 얘기합니다. 진. 그러니까 사고 그러니까 사는 이게 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풍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죠. 그러니까 4, 5. 그러니까 을사년은 4, 5, 6격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역에 올리는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건데 결국에는 주역을 공부하다 어렵다는 것보다는 요 원리를 그 사지로 공부하다 요 원리를 알게 되면 주역을 역을 공부하면은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이게 주역회를 쳐가지고 60회, 64회 중에 4회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이 진심을 담고 되게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성 들인 마음으로 치면은 극회가 나와요. 극회가 나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사하주에는 신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살 육수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게 영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꿈을 꾼다 그러는데 보자면 용 꿈을 꾸면은 득세하고 흥지하고 크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새 같은 거나 이게 그 공잡새, 그 주작 같은 걸 이렇게 끄면은
그 되게 뭐 이렇게 그 보통 언론인들 있잖아요.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자기가 이렇게 공작새 같은 꿈을 꾸면은 상당히 크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백호 호랑이가 나타나고 보면은 사고수를 얘기합니다. 사고. 백호 같은 거냐면은 큰 병이 걸리거나 사고 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무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그 현무라 가지고 옛날 영적인 동물 해가지고 그 뱀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저기 하는데 이거는 시키면 사기하고 도난 당한다 이제 그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 꿈을 꾸면 등사락이라서 성가신 일 해가지고 그 되게 좀 시끄러운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구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이렇게 용 꿈을 꿨다, 뱀 꿈을 꿨다. 실질적으로 저도 뱀 꿈을 꾸면 되게 이제 성가시는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해요. 시름시름 아파지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공작 같은 거나 이런 새 꿈을 꾸면은 그 연예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되게 화사해지면서 자 인기를 얻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이 근간은 결국에는 이게 신살로서 이렇게 명리의 신살로 가고 하는데 이거는 다 근본적으로 지옥 이론에서 왔다. 그걸 제가 참고로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태극기가 있는데 이 태극은 지옥 이론에서 나왔다. 이거는 음양이고 음양이고 요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땅이고 요거는 불이고 요거는 물이다. 이제 그런 원리라 그래가지고 설명이 그 태극기에 나타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옥 같은 거를 이렇게 쉽게 하면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도 무지하게 또 몰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이거 동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